혹시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긍정적인 지혜와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어제와 같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의 문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당신이 앞으로 되어갈 새로운 당신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살던 도시를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작은 바로 우리 뇌,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현재의 모습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당신이 꾸준히 반복하는 행동에 따라 스스로를 바꾸고 진화시키고 재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던지는 투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투표 결과를 정직하게 집계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당신의 습관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굳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믿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밖으로 나가 햇빛이 당신의 눈에 닿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너무나도 일관적이어서 당신의 뇌가 오히려 갈망하게 될 아침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동기부여에 불을 붙이고 추진력을 만들며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경화학적 증거입니다. 네, 분명 아플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저항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야말로 재탄생을 위해 치러야 할 값진 비용입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삶의 목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찾아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고 선택 하나하나를 거듭하며 당신이 직접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재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시킬 때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순간, 규율을 지키는 모든 아침,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모든 순간에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년 뒤에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 바로 지금 당신의 결심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일어서서 결심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습관도, 한계도 모두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부정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완성되어 봉인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뇌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경험과 반복, 그리고 집중을 통해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핵심 원리가 바로 현대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비주류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검증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당신의 뇌가 당신이 주는 정보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낡은 경로는 가지치기 하며 그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 모든 반복된 행동은 신경계에 이것은 중요하니 이 회로를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어떤 극적인 깨달음이나 인생의 큰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시간을 들인 집중과 반복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 집중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뇌에 새로운 회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이 회로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자동적이며 더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패턴 또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 있거나 일을 미루거나 자극적인 것들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불편함을 피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그 패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에 깊숙이 배선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런 행동들이 정상이라고 학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정상이었던 것이 낡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래된 패턴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며 패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은 한 가지 핵심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두 개의 뉴런이 동시에 더 자주 활성화될수록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꾸준히 작은 도전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어려운 과제에 집중하며 그것을 완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다면 당신은 도파민 회로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노력과 보상을 연결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생물학입니다. 변화는 항상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변화는 뇌에게 있어 신진대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종종 마찰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느끼는 그 저항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가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변화라는 힘든 작업을 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재배선의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는 일시적인 혼란, 불편함, 그리고 취약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경계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에 반응하여 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멈추는 것에도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연결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즉,
당신이 낡은 행동을 멈추고 오래된 생각의 고리를 강화하지 않을 때 그 경로는 약해지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되는 것은 구축하고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해체합니다. 또한 신경가소성은 특정 조건 하에서 더욱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움, 긴급함, 그리고 강렬한 감정은 뇌의 학습 및 적응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무언가가 의미 있게 느껴질 때, 개인적인 중요성을 가질 때,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할 때, 바로 그때 뇌의 가소성 메커니즘이 최대치로 켜집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싶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깊이 의미 있는 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각성 상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 움직임입니다. 신체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즉 BDNF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뇌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막막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뇌를 재배선할 준비를 시키는 신경학적 워밍업으로서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완벽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뇌는 흠없는 실행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반복되는 의도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의 내부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리라고 배웁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부산물입니다.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다른 신경화학 물질을 얼마나 방출할지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내적 상태와 외적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당신이 앉아서 기다릴 때 당신의 신경계에 보내지는 신호는 수동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일 때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행동을 시작할 때 당신은 전두엽 피질과 선조체의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추진력을 담당하는 신경조절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노력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동기부여와 끈기를 책임지는 화학물질들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움직임, 주의력, 그리고 노력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이 변화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의도 그 자체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뇌는 실행에 보상합니다. 동기부여와 추진력을 암호화하는 회로는 행동이 취해진 후에 활성화되지 그 전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장에서의 단 한 번의 반복, 단 한 번의 찬물 샤워, 단 한 페이지의 글쓰기가 당신의 상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최초의 행동이 동기부여라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만으로 새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 그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역경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행동했고 그 행동이 희망과 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때 당신의 몸과 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생존과 성공을 향상시키는 행동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할 때, 특히 저항을 극복하거나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의 뇌는 그 노력을 추적하고 화학적으로 강화합니다. 도파민은 단지 쾌락의 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구, 노력, 그리고 나는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의 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진은 거에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뇌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취할 때 당신은 계속 행동할 수 있는 화학적 연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확해지기를, 자신감이 생기기를, 완벽한 루틴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확성은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반복을 통해 쌓입니다. 신경계는 정체보다 추진력을 선호합니다. 관성은 변화의 적입니다.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전진을 위한 신경화학 물질을 방출하기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르게 느끼고 싶다면 먼저 다르게 행동하고 내적 신호가 외적 입력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뇌가 에너지가 낮거나 기분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하향 조절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수록 그 화학 상태는 더욱 굳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 한 걸음을 내딛고 일어서고 물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 움직임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완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반응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내부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변화하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 또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순환고리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신경화학적 피드백을 만들고 이는 다시 감정과 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피드백 고리는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동을 미루면 뇌는 그것을 계속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확인 신호로 읽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면 당신은 그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학작용을 바꾸고 시스템에게 감정이 먼저 정렬되지 않아도 행동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칩니다. 창의성은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오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첫 번째 규율의 순간 이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뇌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동화하며 결국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지 진짜여야 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반복되는 행동은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추진력의 회로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들고 움직임이 의미를 생성하며 참여하겠다는 결정이 참여의 화학작용을 만듭니다.
여기에 매우 실용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막혔을 때 당신의 생각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시각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할 법한 단 하나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의 행동이 순간적으로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점화장치에 키를 꽂고 돌리는 것과 같은 신경학적 행위입니다. 엔진은 당신이 키를 돌리기 전까지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액형처럼 유전자에 암호화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동, 결정, 그리고 반복을 통해 순간순간 형성됩니다. 뇌는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이 누구로 되어가고 있는지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꾸준히 하는 행동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늦고 도전을 피하고 두려움에 기반하여 행동한다면 뇌는 그 행동들을 당신의 내적 자아 모델에 각인시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가 기본값을 만들어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당신이 규율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속을 지키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어려운 일에 기꺼이 맞설 때 당신은 신경 수준에서 당신의 자아인식을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도적인 행동은 그 행동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신의 버전을 강화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MBTI나 타고난 성향에 자신을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의 총합입니다. 당신은 규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규율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은 행동을 따릅니다. 자신감은 능숙함을 따릅니다. 정체성은 노력을 따릅니다. 새로운 삶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거창한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뇌의 설계자이며 당신 삶의 건축가입니다. 이제 그 힘을 혹시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긍정적인 지혜와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어제와 같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의 문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당신이 앞으로 되어갈 새로운 당신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살던 도시를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작은 바로 우리 뇌,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현재의 모습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당신이 꾸준히 반복하는 행동에 따라 스스로를 바꾸고 진화시키고 재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던지는 투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투표 결과를 정직하게 집계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당신의 습관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굳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믿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밖으로 나가 햇빛이 당신의 눈에 닿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너무나도 일관적이어서 당신의 뇌가 오히려 갈망하게 될 아침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동기부여에 불을 붙이고 추진력을 만들며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경화학적 증거입니다. 네, 분명 아플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저항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야말로 재탄생을 위해 치러야 할 값진 비용입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삶의 목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찾아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고 선택 하나하나를 거듭하며 당신이 직접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재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시킬 때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순간, 규율을 지키는 모든 아침,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모든 순간에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년 뒤에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 바로 지금 당신의 결심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일어서서 결심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습관도, 한계도 모두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부정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완성되어 봉인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뇌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경험과 반복, 그리고 집중을 통해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핵심 원리가 바로 현대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비주류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검증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당신의 뇌가 당신이 주는 정보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낡은 경로는 가지치기 하며 그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 모든 반복된 행동은 신경계에 이것은 중요하니 이 회로를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어떤 극적인 깨달음이나 인생의 큰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시간을 들인 집중과 반복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 집중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뇌에 새로운 회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이 회로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자동적이며 더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패턴 또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 있거나 일을 미루거나 자극적인 것들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불편함을 피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그 패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에 깊숙이 배선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런 행동들이 정상이라고 학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정상이었던 것이 낡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래된 패턴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며 패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은 한 가지 핵심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두 개의 뉴런이 동시에 더 자주 활성화될수록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꾸준히 작은 도전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어려운 과제에 집중하며 그것을 완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다면 당신은 도파민 회로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노력과 보상을 연결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생물학입니다. 변화는 항상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변화는 뇌에게 있어 신진대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종종 마찰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느끼는 그 저항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가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변화라는 힘든 작업을 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재배선의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는 일시적인 혼란, 불편함, 그리고 취약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경계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에 반응하여 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멈추는 것에도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연결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즉, 당신이 낡은 행동을 멈추고 오래된 생각의 고리를 강화하지 않을 때 그 경로는 약해지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되는 것은 구축하고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해체합니다. 또한 신경가소성은 특정 조건 하에서 더욱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움, 긴급함, 그리고 강렬한 감정은 뇌의 학습 및 적응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무언가가 의미 있게 느껴질 때, 개인적인 중요성을 가질 때,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할 때, 바로 그때 뇌의 가소성 메커니즘이 최대치로 켜집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싶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깊이 의미 있는 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각성 상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 움직임입니다. 신체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즉 BDNF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뇌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막막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뇌를 재배선할 준비를 시키는 신경학적 워밍업으로서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완벽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뇌는 흠없는 실행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반복되는 의도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의 내부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리라고 배웁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부산물입니다.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다른 신경화학 물질을 얼마나 방출할지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내적 상태와 외적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당신이 앉아서 기다릴 때 당신의 신경계에 보내지는 신호는 수동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직일 때,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행동을 시작할 때 당신은 전두엽 피질과 선조체의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추진력을 담당하는 신경조절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노력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동기부여와 끈기를 책임지는 화학물질들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움직임, 주의력, 그리고 노력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이 변화에 대해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의도 그 자체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뇌는 실행에 보상합니다. 동기부여와 추진력을 암호화하는 회로는 행동이 취해진 후에 활성화되지, 그 전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장에서의 단 한 번의 반복, 단 한 번의 찬물 샤워, 단 한 페이지의 글쓰기가 당신의 상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최초의 행동이 동기부여라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만으로 새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 그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역경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행동했고 그 행동이 희망과 동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때 당신의 몸과 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생존과 성공을 향상시키는 행동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할 때, 특히 저항을 극복하거나 만족을 지연시켜야 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의 뇌는 그 노력을 추적하고 화학적으로 강화합니다. 도파민은 단지 쾌락의 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구, 노력, 그리고 나는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의 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진은 거에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뇌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취할 때 당신은 계속 행동할 수 있는 화학적 연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확해지기를, 자신감이 생기기를,
완벽한 루틴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확성은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반복을 통해 쌓입니다. 신경계는 정체보다 추진력을 선호합니다. 관성은 변화의 적입니다.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전진을 위한 신경화학 물질을 방출하기 위해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르게 느끼고 싶다면 먼저 다르게 행동하고 내적 신호가 외적 입력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뇌가 에너지가 낮거나 기분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때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시스템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하향 조절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수록 그 화학 상태는 더욱 굳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 한 걸음을 내딛고 일어서고 물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 움직임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완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반응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내부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변화하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 또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순환고리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신경화학적 피드백을 만들고 이는 다시 감정과 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피드백 고리는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동을 미루면 뇌는 그것을 계속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확인 신호로 읽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면 당신은 그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학작용을 바꾸고 시스템에게 감정이 먼저 정렬되지 않아도 행동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가르칩니다. 창의성은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오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첫 번째 규율의 순간 이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뇌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동화하며 결국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지 진짜여야 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반복되는 행동은 정체성, 자신감, 그리고 추진력의 회로를 재배선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들고 움직임이 의미를 생성하며 참여하겠다는 결정이 참여의 화학작용을 만듭니다. 여기에 매우 실용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막혔을 때 당신의 생각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시각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할 법한 단 하나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의 행동이 순간적으로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점화장치에 키를 꽂고 돌리는 것과 같은 신경학적 행위입니다. 엔진은 당신이 키를 돌리기 전까지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액형처럼 유전자에 암호화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동, 결정, 그리고 반복을 통해 순간순간 형성됩니다. 뇌는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이 누구로 되어가고 있는지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꾸준히 하는 행동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늦고 도전을 피하고
두려움에 기반하여 행동한다면 뇌는 그 행동들을 당신의 내적 자아 모델에 각인시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가 기본값을 만들어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당신이 규율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약속을 지키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어려운 일에 기꺼이 맞설 때 당신은 신경 수준에서 당신의 자아인식을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도적인 행동은 그 행동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당신의 버전을 강화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MBTI나 타고난 성향의 자신을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의 총합입니다. 당신은 규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규율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은 행동을 따릅니다. 자신감은 능숙함을 따릅니다. 정체성은 노력을 따릅니다. 새로운 삶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거창한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뇌의 설계자이며 당신 삶의 건축가입니다. 이제 그 힘을 혹시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긍정적인 지혜와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어제와 같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의 문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당신이 앞으로 되어갈 새로운 당신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살던 도시를 떠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작은 바로 우리 뇌,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현재의 모습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당신이 꾸준히 반복하는 행동에 따라 스스로를 바꾸고 진화시키고 재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던지는 투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투표 결과를 정직하게 집계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말 그대로 당신의 습관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굳이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믿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밖으로 나가 햇빛이 당신의 눈에 닿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너무나도 일관적이어서 당신의 뇌가 오히려 갈망하게 될 아침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동기부여에 불을 붙이고 추진력을 만들며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성장을 위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경화학적 증거입니다.
네, 분명 아플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저항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야말로 재탄생을 위해 치러야 할 값진 비용입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삶의 목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찾아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고 선택 하나하나를 거듭하며 당신이 직접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재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시킬 때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순간, 규율을 지키는 모든 아침,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모든 순간에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년 뒤에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 바로 지금 당신의 결심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일어서서 결심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습관도, 한계도 모두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부정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완성되어 봉인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뇌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경험과 반복, 그리고 집중을 통해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핵심 원리가 바로 현대 뇌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비주류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검증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당신의 뇌가 당신이 주는 정보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낡은 경로는 가지치기 하며 그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 모든 반복된 행동은 신경계에 이것은 중요하니 이 회로를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변화가 어떤 극적인 깨달음이나 인생의 큰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시간을 들인 집중과 반복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 집중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당신은 말 그대로 뇌에 새로운 회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이 회로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자동적이며 더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패턴 또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 있거나 일을 미루거나 자극적인 것들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불편함을 피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그 패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뇌에 깊숙이 배선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런 행동들이 정상이라고 학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가소성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정상이었던 것이 낡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래된 패턴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며 패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은 한 가지 핵심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것은 신경생물학의 기초 개념입니다. 두 개의 뉴런이 동시에 더 자주 활성화될수록 그들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하고 꾸준히 작은 도전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어려운 과제에 집중하며 그것을 완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다면 당신은 도파민 회로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노력과 보상을 연결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생물학입니다. 변화는 항상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변화는 뇌에게 있어 신진대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종종 마찰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느끼는 그 저항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가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변화라는 힘든 작업을 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재배선의 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는 일시적인 혼란, 불편함, 그리고 취약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경계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에 반응하여 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멈추는 것에도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연결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즉, 당신이 낡은 행동을 멈추고 오래된 생각의 고리를 강화하지 않을 때 그 경로는 약해지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되는 것은 구축하고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해체합니다. 또한 신경가소성은 특정 조건 하에서 더욱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움, 긴급함, 그리고 강렬한 감정은 뇌의 학습 및 적응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무언가가 의미 있게 느껴질 때, 개인적인 중요성을 가질 때,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할 때, 바로 그때 뇌의 가소성 메커니즘이 최대치로 켜집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가속화하고 싶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깊이 의미 있는 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각성 상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요소는 움직임입니다. 신체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즉 BDNF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뇌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막막하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뇌를 재배선할 준비를 시키는 신경학적 워밍업으로서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완벽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뇌는 흠없는 실행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반복되는 의도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의 내부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리라고 배웁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의 부산물입니다.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다른 신경화학 물질을 얼마나 방출할지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내적 상태와 외적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당신이 앉아서 기다릴 때 당신의 신경계에 보내지는 신호는 수동